아시아 지역의 주요 이슈를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일본 쪽의 소식인데요. 최근에 엔저 현상과 관련한 기업들의 경상이익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엔저 현상이 중대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이에 따른 기업들의 수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니코증권에 따르면 엔화가 1달러에 90엔 수준이 1년 동안 지속이 되고 공공투자가 10조엔 증가한다면 상장 기업들의 경상이익은 약 20%가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수출 기업들이 특히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종별로 엔 하락으로 실적 개선 효과가 뚜렷한 업종이 바로 수출 관련 기업입니다. 특히 전기는 78.7%, 자동차는 41.4%의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80% 이상인 건설기계 회사인 코마츠의 경우 올해 기준 환율 수준이 1달러에 79엔대인데요. 엔화가 90엔대 수준이 계속된다면 연간 60억엔 이상의 영업이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달러에 대해서 1엔이 하락하면 연간 350억엔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입니다. 자, 관련 검색어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3분기 결산 실적에도 영향이 전망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될 3분기 결산 실적 발표 시즌에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할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해외 시장과 주식 시장의 헤지 펀드가 주도하고 있어서 당분간 일본 증시는 엔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중국 쪽의 소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중국 세계 최대 교역국 부상입니다. 중국이 수출과 수입을 합친 무역 규모가 미국을 제치면서 지난해 세계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를 자랑하고 있을까요? 관련 검색어, 무역 규모 3조 8천억 달러입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무역 규모는 3조 8,900억 달러로 미국을 따돌리고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중국의 교역 규모가 미국을 제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미 지난 1996년에 철강 생산 규모가 미국을 추월했고 2009년에는 자동차 생산 규모도 미국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GDP 규모까지 관련 검색어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GDP는 8조 2천억 달러로 올라와 있는데요. 중국의 지난해 GDP는 8조 2천억 달러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15조 6천억 달러의 53% 수준입니다. 일본에는 1.5배 수준이고 한국의 7배에 달하는 규모이기도 합니다. 또 중국의 지난해 1인당 GDP는 6,200달러로 전년보다 17%가 증가했습니다. GDP 한 해 성장률은 7.8%에 그쳤지만 위안화 절상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1인당 증가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주요 이슈 키워드와 관련 검색어를 통해 살펴봤습니다.